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감정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의 주인이 아니라 삶의 노예로 머물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정을 통제한다는 것은 단지 무표정하거나 담담하게 보이기 위한 태도가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성 없는 감정은 인생을 파괴하고 목적 없는 감정은 에너지를 흩뜨린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감정이 반드시 의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감정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그 본능을 길들이는 힘이야말로 인간의 의무이자 능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감정은 억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져야 합니다. 억누르면 터지지만 통제하면 흐릅니다.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강물과 같아서 댐을 설치하지 않으면 주변을 삼켜버린다고요. 감정이 일어나는 건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당신을 모욕할 때 당신이 즉각적으로 화를 내거나 상처를 받는다면 그는 단지 말만 했을 뿐인데도 당신의 하루 전체를 통제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 순간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힐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감정의 열쇠를 왜 타인에게 쥐어주고 있습니까? 아무도 당신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없다고요. 이 말은 단순한 멘탈 승리 같은 구호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우리는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화를 내는 것도, 눈물 흘리는 것도, 무너지는 것도 모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선택의 반복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선택하지 않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상태입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지만 반응은 훈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힐은 감정이 통제되지 않으면 인생도 통제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즉, 감정을 다스릴 수 없다면 관계도 목표도 성공도 나 자신의 평안도 그저 우연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의 노예가 아닌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힐이 말한 자기 통제력의 출발점입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건 감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슬퍼도 괜찮고, 화가 나도 괜찮고, 무너질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순간 내가 감정을 따라가느냐, 감정을 지켜보느냐의 차이. 이 작은 차이가 인생의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인간관계, 당신의 결정과 선택은 모두 감정의 파도 위에서 일어납니다. 그 파도를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다스리는 쪽에 서는 것. 그것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기쁨, 분노, 두려움, 슬픔 같은 감정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솟구쳐 오르며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고 생각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나 감정은 진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사실에 대한 반응일 뿐, 그 자체가 삶의 실체는 아닙니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정의 자리를 인정하되 그 감정을 이성이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감정 없는 이성은 차갑고 이성 없는 감정은 위험하다고. 감정이란 불꽃이고 이성은 그 불을 담는 그릇입니다. 불이 없으면 삶은 식고 그릇이 없으면 불은 번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어디로 흐를지를 이성이 결정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일입니다. 예컨대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상한 순간 감정은 즉각적으로 상처받았다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성은 묻습니다. 정말 그 말이 너를 향한 것이었을까? 그 사람의 피로와 고단함이 뒤엉켜 튀어나온 말이 아니었을까? 혹은 너 스스로에게 이미 쌓인 감정이 있었기에 그 말에 민감했던 건 아닐까?
이렇듯 이성은 감정을 해체하고 감정은 이성의 길을 따릅니다. 그러나 이런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정은 곧 혼란이 되고 이성은 무력해집니다. 힐은 감정과 이성이 서로 균형을 이루는 삶, 그것이 성공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경로에 휘둘리지 않되 분노의 이유를 인식하고 눈물에 빠지지 않되 슬픔의 본질을 이해하며 기쁨에 도취되지 않되 그 기쁨의 근원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것. 그때야말로 감정과 이성이 조화롭게 만난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주 감정적인 사람을 진짜라 말하고 이성적인 사람을 냉정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진짜 깊은 사람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이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이 살아있는 그대로의 반응이라면 이성은 그 반응에 대해 멈추어 생각할 수 있는 간격입니다. 그리고 그 간격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삶을 조금 더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간격이 감정과 이성의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그 대화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감정은 싸워 이길 대상이 아니라 내가 듣고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 동반자입니다. 그 감정을 이성으로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단지 감정을 느끼는 사람을 넘어 감정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감정 속에 있습니까? 그 감정을 따라갈 것인가? 그 감정을 바라볼 것인가? 지금 이 순간 선택의 주체는 바로 당신입니다. 우리는 늘 외부 자극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휘청이고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온 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타인의 말이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이 말은 단순한 정신 승리의 주문이 아니라 자기 삶의 통제권을 되찾는 선언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다면 나는 분노로 반응할 수도 있고 무시하며 흘려보낼 수도 있으며 혹은 단호한 침묵으로 내 태도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반응하는 삶에 너무 익숙합니다. 반사적으로 상처받고 즉각적으로 화를 내고 곧바로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솔직함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연습되지 않은 미성숙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박자 늦게 그러나 정확하게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삶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힐은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은 단순히 침착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결정권을 스스로 가진 사람이라고 보았습니다.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삶은 늘 외부에 끌려가는 삶입니다. 그러나 자극과 반응 사이 그 찰나의 공간에서 멈추어 사유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반응이 아니라 선택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선택이 쌓이면 태도가 됩니다. 태도는 우리의 관계를 만들고 관계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며 환경은 결국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선택 하나가 먼 미래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를 썼을 때 그 말에 똑같이 대응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옵니다. 그 순간 한숨을 깊이 들이쉬고 잠시 침묵하는 것. 그 한숨이야말로 감정의 반사를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반응을 멈추고 선택을 준비하는 아주 조용하지만 위대한 움직임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된 사람은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을 얻게 된다. 진정한 자유는 상황을 바꾸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앞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몇 번이나 반응했고 또 몇 번이나 선택했습니까?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감정이 올라올 때
그 순간을 선택의 시간으로 바꿔보세요. 그 첫 번째 선택이 당신을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입니다. 감정을 통제한다는 말이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성질을 죽이고 억지로 웃으라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감정 통제의 중심에 의지력이라는 단어를 두었습니다. 힐은 말합니다. 의지력은 감정을 가둬두는 틀이 아니라 감정을 흐르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도구다. 감정을 억압하려 하면 언젠가는 터집니다. 그러나 의지력을 통해 감정의 흐름을 바꾸면 그 감정은 우리를 해치는 불길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가 됩니다. 의지란 곧 내 안에서 조용히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화가 날 때 참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반응하겠다고 결정하는 힘. 슬플 때 무작정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품고 나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세. 그것이 바로 의지입니다. 감정은 갑작스럽게 튀어나오지만 의지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옵니다. 의지는 타고나는 성격이 아니라 키워야 하는 근육과도 같습니다. 힐은 특히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이를 억누르지 말고 전환하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질투가 올라올 때 그것을 비교로 소비하지 말고 내 안의 갈망으로 해석해보는 것. 분노가 차오를 때 그것을 폭발로 발산하지 말고 내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무엇인지 되묻는 것. 이렇게 감정의 에너지를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의지입니다. 의지는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반복 가능한 훈련으로 자라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함 대신 감사한 마음을 떠올리는 것. 무례한 사람 앞에서 침묵을 선택하는 것. 중요한 순간마다 한 박자 늦게 말을 꺼내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결국 나는 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내적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힐은 말합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키를 쥐지 못한다. 즉, 의지는 단지 순간의 자제력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쥐는 키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품고 살아가는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오직 의지력에 달려 있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러나 그 본능을 따라갈지 이끌지의 차이는 의지력이라는 조용한 권위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그 감정을 이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차이가 쌓이면 결국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의지라는 이름의 작은 결심 하나가 내일의 당신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감정은 단지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움직일 수 있고 바뀔 수 있으며 전혀 다른 에너지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온 힐이 강조한 감정의 변형, 영어로는 트랜스뮤테이션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것을 말했습니다. 예컨대 질투심, 누군가가 가진 것을 부러워하고 그에 대해 안타까워하는 감정은 우리를 갉아먹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질투는 단지 욕망의 한 형태일 뿐이다. 그것을 질투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 나의 목표에 대한 에너지로 전환할 것인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처럼 질투라는 감정도 방향만 바꾸면 추진력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분노는 파괴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불의에 대한 의지로 변형될 때는 정의를 이루는 강한 힘이 됩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그것이 단지 무너짐으로 이어진다면 감정의 수렁에 빠지게 되지만 그 슬픔을 통해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타인을 공감하는 마음으로 바꾼다면 그것은 치유의 감정이 됩니다. 힐은 이처럼 감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곳에 활용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진정한 자기주도적 인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특히 성적 에너지를 가장 강력한 에너지로 보고
이를 창의력과 리더십으로 변형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만큼 감정은 단지 정서가 아니라 삶의 원천이 되는 자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는 방향을 틀어야 비로소 자산이 됩니다. 방치된 감정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지만 변형된 감정은 삶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 감정을 억지로 끌어내려는 게 아니라 이미 일어난 감정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건 내 의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떤 도구로 쓸 것인지, 어떤 자리로 옮겨 놓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내 의지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억울함, 그 외로움,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그 감정을 다르게 쓸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감정이 당신을 짓누르지 않도록 오히려 그 감정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질투를 열망으로, 분노를 열정으로, 슬픔을 깊이로, 두려움을 집중력으로. 그렇게 감정은 더 큰 자아로 이끄는 사다리가 됩니다. 당신은 감정에 휘둘릴 수 있지만 동시에 감정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아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무서운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사람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아침에 듣는 말 한마디, 길거리에서 스친 눈빛 하나, 예상치 못한 이메일 한 통. 작은 자극이 우리 마음을 흔들고 하루의 전체 분위기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말합니다. 삶을 결정하는 것은 자극이 아니라 반응이다. 외부 자극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그 자극에 어떤 반응을 선택할지는 오직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외부 자극이란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은 언제 불지 예측할 수 없고 방향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에 흔들릴지, 버틸지, 혹은 돛을 펼쳐 항해할지는 나의 몫입니다. 힐은 외부 자극에 흔들리는 사람은 늘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내부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환경을 초월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바꾸기 어려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말투, 직장의 분위기,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 우리는 그 속에서 무력감을 느끼며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라고 자주 말합니다. 그러나 힐은 그렇게 묻습니다. 정말 상황 때문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상황에 그렇게 반응하겠다고 선택한 것입니까? 그는 우리가 상황을 핑계로 감정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꿰뚫었습니다. 감정은 반응의 결과이고 반응은 선택이며 선택은 결국 책임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빴어. 그 일이 있어서 하루가 엉망이었어. 하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에 기분 나쁘기로 반응했다는 것이며 그 일이 있었고 나는 그것을 내 하루 전체의 기분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힐은 이처럼 자극과 반응 사이의 간격을 늘릴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응은 자동적이지만 그 자동을 깨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무례한 말을 했을 때 그 무례함을 나의 가치로 끌어들이지 않고 그 사람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는 거리. 혹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아니라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는 태도. 이 간격을 넓힐수록 우리는 더 이상 바깥의 흐름에 떠밀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나침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극은 세상을 따라가는 힘이고 반응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외부 자극에 무조건 반응하는 삶은 늘 누군가의 말,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평가에 끌려다니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반응을 선택하는 삶은 조용하지만 단단하고 혼자 있는 순간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감정 통제란 이 간격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자극이 다가올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자극이 당신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당신의 반응을 선택하는 힘을 믿으세요. 삶은 끊임없이 자극을 던지지만 그 모든 자극은 당신 안의 반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기 통제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거창하고 단호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이를 악물고 참는 모습, 분노를 억지로 삼키는 장면, 혹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차가운 태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이 말한 자기 통제는 그렇게 무거운 형태가 아닙니다. 힐은 오히려 조용한 자기 통제가 가장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말한 자기 통제는 드러나지 않지만 깊이 스며들어 행동을 결정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미소 지으며 넘기는 힘, 속으로는 요동치지만 겉으로는 침착을 유지하는 단단함,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스스로는 알 수 있는 자제의 순간들. 그것이 힐이 말한 조용한 자기 통제의 진짜 얼굴입니다. 자기 통제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태도가 아니라 나와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다. 이 상황에서도 나는 나의 품위를 잃지 않겠다.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도 나는 내가 선택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이런 다짐들이 반복되어 쌓이면 조용하지만 아주 깊은 내면의 구조를 바꿉니다. 사람들은 흔히 감정을 통제하는 사람을 무정하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타인의 감정에도 훨씬 섬세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아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도 판단 없이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격한 감정은 관계를 단절시키지만 조용한 자기 통제는 관계를 지켜냅니다. 불필요한 언쟁을 피하게 만들고 순간의 분노에 휘둘리지 않게 하며 상황을 하나의 사건으로 끝낼 수 있게 해줍니다. 힐은 자기 통제를 성공의 조건이자 인간관계의 열쇠로 보았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은 타인에게 늘 설명하고 정당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신뢰를 줍니다. 조용한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안정감, 차분한 사람에게서 풍기는 품격, 바로 그것이 자기 통제에서 비롯되는 위험입니다. 자기 통제는 결코 한순간의 결심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작은 선택, 사소한 대응, 아주 짧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감을 주었을 때 그 실망감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내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 기대를 원망으로 바꾸지 않는 것. 그 모든 순간들이 모여 자기 통제라는 내면의 기둥을 세웁니다. 힐은 말합니다. 자기 통제 없는 자유는 방종이고 자기 통제 있는 절제는 자유다.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자기 안의 감정에는 무기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란 바깥으로부터가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오늘 하루도 감정의 거센 파도 앞에서 한 박자 멈춰보세요. 그 멈춤이 쌓이면 당신은 어느새 자기 자신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늘 의욕과 동기를 먼저 생각합니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다는 열망, 도달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계획들. 그러나 나폴레온 힐은 여기에 중요한 요소 하나를 더합니다. 바로 감정입니다. 힐은 말합니다. 목표는 머리로 세우지만 이루어지는 과정은 감정이 결정한다. 감정은 목표의 방향을 흔들고 속도를 늦추며 때로는 목표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감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무너지고 아주 단순한 목표도 감정이 뒷받침되면 끝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표를 세울 때 단지 무엇을 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떤 감정 상태로 그것을 지켜낼 것인가까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힐은 감정이 동기에서 가장 강력한 연료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분노, 질투, 실망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들을 에너지 전환의 자산으로 여겼습니다. 실패에 대한 분노가 당신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고, 질투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로 바뀔 수 있으며, 실망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우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디에 연결하느냐입니다. 감정을 목표에 연결하면 힘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을 사람에 연결하면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세운 목표는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 내면의 가치와 연결된 목표는 감정이 요동쳐도 다시 중심을 잡게 만듭니다. 힐은 감정이란 내면의 나침반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바깥을 향한다면 우리는 비교와 경쟁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내 안의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 길은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확실해집니다. 감정은 단지 장애물이 아닙니다. 감정은 안내자입니다. 목표를 향한 길에서 지치고 흔들릴 때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났다면 그 화는 어떤 간절함을 가리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무기력하다면 그 속에는 어떤 두려움이 숨어 있는 걸까? 감정은 늘 목표를 향한 진짜 이유를 드러냅니다. 그 이유를 알아채야 길이 보이고 방향이 분명해집니다. 감정 없는 목표는 쉽게 식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담긴 목표는 식지 않고 자랍니다. 당신이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목표는 어떤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 목표를 지키고 싶다면 감정부터 살펴보세요. 흔들리는 날은 계획을 다시 세우는 날이 아니라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는 날입니다. 그렇게 감정과 목표가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당신의 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평정심이란 단어를 떠올리면 흔히 머릿속에 그려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 평화로운 정원, 고요한 호수처럼 움직이지 않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지 않는 무표정. 하지만 나폴레온 힐이 말하는 평정심은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는 말합니다. 평정심은 모든 감정이 제거된 상태가 아니라 감정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힘이다. 평정심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자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입니다. 평정심은 격동하는 삶 속에서 수없이 흔들리며 만들어지는 내면의 질서입니다. 실망하고도 다시 일어나는 반복, 불안을 느끼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연습, 작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지나치는 인내. 그런 일상적인 훈련의 결과로 평정심은 단련됩니다.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깊이 알고 더 빨리 알아채며 더 정확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을 감추지도 않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면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분노가 어째서 생겼는지 질문하고 그 감정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평정심의 훈련입니다. 힐은 특히 위기의 순간일수록 평정심이 자기 통제력의 최고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위기 상황은 감정을 과장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 상황 속에서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지만 누군가는 아주 짧은 침묵 속에서 상황을 가라앉히고 길을 냅니다. 그 차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정심을 위해 오랫동안 자신을 길들여온 사람만이 갖는 반응입니다. 평정심은 감정을 미루는 능력입니다. 당장 말하고 싶은 걸 말하지 않고 지금 반응하고 싶은 걸 뒤로 미루는 힘. 감정은 순간의 것이라면 평정심은 시간 속에 머물 줄 아는 태도입니다. 그것은 서두르지 않으며 지나치게 밀어붙이지도 않습니다. 삶을 대하는 어떤 거리감, 감정과 나 사이에 아주 얇지만 단단한 벽, 그것이 평정심입니다. 그리고 이 평정심이야말로 가장 성숙한 형태의 감정 통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 앞에서도 차분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감정을 억누른 결과가 아니라
감정과 오래 사귄 사람만이 얻는 성과입니다. 힐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가장 조용한 사람이다. 조용하다는 건 말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의 파도에 덜 휘둘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평정심은 결국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소란스러운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감정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있는지 그 선택의 반복이 당신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냅니다.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건 단지 덜 화내고 덜 불안해지고 더 웃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삶의 태도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전한 감정 통제의 진짜 핵심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감정은 인간으로서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여전히 당신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힐은 감정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강력하며 감정이 방향을 정하고 감정이 관계를 만들며 감정이 성공과 실패를 갈라놓습니다. 그러므로 감정의 주인이 된다는 건 결국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를 망치는 삶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하루의 의미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내 감정을 먼저 들여다보고 반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사람. 이 감정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이 감정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 질문이 쌓이면 우리는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감정을 이끌고 살아가는 삶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감정은 삶의 연료입니다. 그것이 폭발하면 삶은 파괴되지만 잘 다루면 삶은 전진합니다. 힐은 그래서 감정의 통제야말로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 기준이라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감정으로부터 시작되고 감정으로 인해 무너집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감정을 감각하고 이름 붙이고 해석하고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감정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억누르려고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감정을 끌어안고 그 감정이 말하려는 것을 듣고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찾아보세요. 그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화를 참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다르게 쓰는 사람. 불안을 견디는 사람이 아니라 불안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 감정의 주인이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안의 감정을 제일 먼저 알아채고 제일 먼저 품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까지 지켜내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주인입니다. 힐은 말합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통제당하지 않는다. 이제 당신의 삶이 누군가의 말이나 눈빛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도 중심을 잡고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완성시켜주는 자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이 시리즈가 작은 빛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삶이 시작되는 곳이지만 감정을 다루는 태도가 인생을 완성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란 감정이 없는 무표정이 아니라 오히려 감정을 깊이 느끼면서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 분노, 슬픔, 그 감정들이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다뤄야 할 동반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감정이 당신을 무너뜨리게 하지 마십시오. 그 감정을 당신의 선택으로 바꾸십시오. 그 선택이 쌓이면 태도가 되고 태도가 삶의 질을 바꿉니다. 나폴레온이 말했듯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길을 쥐게 된다. 오늘 이 시간이 당신의 감정을 주체로 만드는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펼쳐질 당신의 길 위에 평정과 중심이 언제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을 이어가는 다정한 약속이 되겠습니다.